정규 분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통계의 큰 이제 줄거리를 잠깐 얘기해 드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확률 분포표라는 게 뭔지를 배웠어, 그죠? 확률 변수가 있고 확률이 있고 그걸 통해서 평균과 제곱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패턴으로 뭘 배웠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의 성질을 배웠죠? 평균은 선형성을 가지고 있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몇 배 있냐면 중요한 거였지. 이 말 뭔 말인지 기억나지? 기억나니? 기억나냐고요? 그 뒤에 우리가 이항 분포라는 걸 배웠는데, 이항 분포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네? 이항 분포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면서 횟수로 두는 상태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하고요. 이항 분포부터는 표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표 대신에 뭘 만든다? B. 몇 번 중에 확률이 얼마냐? 이것만 신경 쓰면 그게 확률 분포표를 대신한다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배운 게 확률 밀도 함수였죠. 확률 밀도 함수는 뭐였죠? 넓이가 1. 그렇죠. 주어진 구간에서 x축과의 넓이가 1이 되는 함수. 물론 않겠죠. 그거를 다 확률 밀도 함수로 부르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를 왜 만드는 거야? 특정 범위에서 확률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은 이항 분포라는 건 전에 배웠던 거고, 오늘은 정규 분포라는 분포를 좀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 그 수학적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이항 분포에서 분산이 NPQ이다, 평균이 NP다 이런 건 수학적 증명이 가능하지만 내가 아는 것 뿐이고 알겠죠? 정규 분포부터는 어차피 수학적 증명은 불가능해요. 아마 학교에서든 뭐 인간에서든 모든 쌤들이 정규 분포는 수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 없어.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내가 뭐 임의로 증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증명이 안 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돼? 쌤이 얘기했던 암기가 시작되는 게 여기부터야. 여러분들은 쌤이 얘기하는 상황적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상황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수학은 빼야 돼. 그 상태에서 아,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이런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런 이야기들만 쌤이 할 거예요. 오늘은 상황적인 얘기,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이런 것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와 접목을 시키겠죠. 자, 그러면 정규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네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알겠죠? 자,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뭐라고? 주어진 범위에서 넓이가 1인 함수, 그죠? 그런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 다루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 정규 분포 곡선은 뭐냐면 예전 수학자들이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확률을 질문하고 평균, 분산, 표준 분산을 구할 수 있었죠. 알겠습니까? 근데 얘들이 이게 확률 밀도 함수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 보면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범위를 잘라야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왜냐면 한없이 가면 넓이가 1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함수의 범위를 끌어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시 말하면 전체 범위에서 넓이가 1되는 함수가 없을까? 이 고민을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왜 확률 밀도 함수 만들냐면 일단은 범위를 잘라야지만 넓이가 1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잘 만들면 모든 범위에서 넓이가 1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수학자들이 똑똑하잖아, 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사람들이야.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함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함수의 모양은 몰라. 그 함수 신모양이 뭐냐면 쌤도 외우고 있지 못해서 이 책을 갖고 왔는데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얘네들이 모든 범위에서 넓이가 1인 함수 만들었더니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함수가 나왔어. fx는 이거 적을 필요 없어. 루트 2파이분의 1 여기 시그마는 표준편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냐? 제곱입니다. 이런 함수를 만든 거야. 알겠죠? 오케이? 함수가 말잖아. 왜냐면 여러분들 문과에만 가만히 봤을 때 이 1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통계는 100%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리미트가 아니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1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적분할 수 없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냥 뭐 들어온 함수만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이 그런 함수가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식 자체가 너무 더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은 당연히 배우지 않을 거고요. 우린 그래프만 배울 거야. 알겠죠? 그 들어온 함수가 안 들었는데 그 들어온 함수가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축과 넓이가 1이 되는 함수 만든 거야. 알겠죠? 즉, 그 곡선을 정규분포 곡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의 정의를 이렇게 적으면 돼요.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에서의 뭐가 된다? 확률 밀도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정규분포 곡선이라 부릅니다. 그때 우리는 얘를 통해서 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아까 식을 봤겠지만 알겠죠? 아주 더러운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 식을 너네가 다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증명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 뭘 다루냐? 그래프의 개형만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상황적 이해를 통해서 알겠죠? 그럼 그 드론 함수를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X축이 있고요. Y축은 그리지 않습니다. X축은 확률면서 X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걸 그리면.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가 평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 시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그래프예요. 대칭. 그러니까 그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함수 자체가 평균이라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는 종 모양의 모양을 띄는 거야. 이게 무슨 함수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인 저 끝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 넓이가 얼마가 되는 함수? 1 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반쪽 넓이 얼마겠어? 반쪽 0.5가 되는 거죠. 이 반쪽도 넓이니까 0.5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이것도 지금 확률 밀도 함수의 한 종류 맞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지나왔는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뭘 질문했었죠? 쌤이 통계는 유형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뭘 질문했어? 첫 번째, 확률을 질문하죠. 기억나? 확률 밀도 함수가 있으면 이 확률을 구하래. 그럼 x가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두 번째, 뭘 물어봤죠? 평균, 분산, 표준도 제일 물어봤잖아. 근데 이런 걸 구하려면 직접 적분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아까 그 더러운 식 적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럼 얘를 지금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규분포 문제는 이딴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얘밖에 안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그럼 정규분포 문제 나왔어. 무조건 확률 문제야. 나한테 뭘 질문해? 확률을 질문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정규분포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푸세요. 확률에 집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왜? 이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근데 문제를 봤는데 쌤 확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드는 정규분포 문제 있을 거야. 아니야. 확률 문제야. 확률에 맞춰서 풀어 그냥. 그래야 풀려. 알겠습니까? 정규분포는 무조건 확률 문제야. 왜? 그거밖에 물어볼 게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가지고는 확률 문제를 풀 건데 그럼 결론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P A부터 예를 들면 X가 B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다 질문이야. 알겠죠? 모든 정규분포는 이거 물을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A가 어딘가 있겠죠? 그죠? B도 어딘가 있겠죠? 아무 때나 찍을게요. 맞습니까? 난 뭘 구하면 돼? 이 넓이를 구하면 돼. 그게 확률일 거 아니야.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럼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직선은 그냥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곡선은 그냥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앞에서 뭐 했어? 그래서 적분을 진행했죠. 근데 얘 아까 얘기했지만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선생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표가 나와 있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왜 상용로그표 기억하십니까? 로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표를 줬죠. 왜? 너네가 로그 값을 못 구하니까. 표를 보고 로그 값을 구하는 거 아니야. 이 마찬가지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 정규분포는 종류가 열나 많은 거란 말이야. 왜? 평균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만 이동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정규분포 중에 하나를 표준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하나의 정규표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 x를 쓰죠. 맞습니까? 표준 정규 분포는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를 z 값을 씁니다. x 대신에 구분을 위해서요. 원래 거는 x를 쓸 거고 표에는 z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 있냐? 이런 식의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잘 봐. z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p 뭐 0부터 z가 z까지의 확률.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때 여기 뭐 0.3413 내가 외우는 건 한계야. 외울 필요 없어. 다 나와 있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응시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 그럼 여러분 뭘 배워야 돼요? 표를 보는 방식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보는 방식 배워야 되는데, 그때 쌤이 얘기한 대로 넓이를 구하기 위한 기준이 얘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 이 집값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1인지 2인지 3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이 넓이를 갖다 쓸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 넓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건 쌤이 수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상황적인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결과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공식을 적어놓고 진행을 할게. 알겠죠? 용어부터 깔아놓고 설명을 들어갈게.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 집값을 구할 건데, 그때 이 집값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용어야. 알겠죠?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 각각의 표준화 상수가 얼마인지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표준화 상수를 구하는 작업, 이렇게 대응시키는 작업을 표준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는 그냥 노트용 정리용이 알겠죠?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니까. 그때 집값을 그럼 어떻게 구하냐? 공식이 있는데요. 쌤이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표 Z라고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냐면 점이란 말은 점수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는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문제로 가면 여러분 뭐 교과서나 개념서에는 좀 다른 공식이 나와 있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쌤이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냐면 제일 처음에 쌤이 이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 교과서 공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집값을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점수차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거꾸로 가서 표준편차 물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집값을 물을 때는 잘하는데 표준편차를 구하는 못 구하고 점수차 구하는 못 구하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이 거속시 같은 걸 만든 거야.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오케이?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어떻게 구하죠? 시간분의 거리. 시간 어떻게 구하죠? 속력분의 거리. 맞습니까? 얘처럼 이런 관계에 있는 거야. 뭐가? 점수차랑 표준편차랑 집값이요. 쌤 말한 점수차는 편차를 얘기하는 편차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정확한 편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차에 정확히 따지면 절대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그걸 지금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이 점표지라는 공식 하나 외워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식인데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집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집값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점수차 나누기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걸 통해 집값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점수차를 표준 편차 나누는 게 왜 집값인지를 쌤이 상황적으로 이해만 시켜드릴게요. 수학 아니야. 상황적인 이해. 아, 저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감은 올 거야. 알겠습니까? 자, 왜 집값을 저렇게 구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어. 여러분 모의고사 보셨죠? 잘 봤는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질문하고요. 어쨌든 간에 모의고사 봤는데 내가 영어랑 수학이 있어. 잘 들어보아. 나의 점수가 영어가 80점, 수학이 70점 나왔어. 오케이? 근데 우리 학교 아니 전국 평균이 70점이랑 60점이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 성적표나 아니면 어떤 그 통계 자료 같은 거 보시면 표준 편차가 적혀 있어요. 보통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10점이고 얘는 5점이에요. 예를 들어. 오케이? 그럼 내가 수학을 더 잘한 걸까? 영어를 더 잘한 걸까? 상대적으로.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영어 한 표.
지금 이 상태야.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영어를 잘한 건지 내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인지 궁금한 거야. 뭘 더 잘한 거라 얘기할 수 있을까? 영어 한 표입니다. 준이 어때요? 영어 2표. 수진이? 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답을 얘기해드리면 수학을 잘하는 자식입니다. 알겠죠? 난 수학생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왜 수학이냐면 봐봐. 표준 편차의 의미가 뭐라 그랬지? 우리 반이라 치면 우리 반의 평균과의 점수 차이의 평균 같은 개념 아니야? 이해됩니까? 우리 반 애들이 한 명당 몇 점씩 점수 차이가 나냐 그 말이죠. 맞습니까? 이걸 정확히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표준 편차의 의미가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봐. 평균이 7점이지? 그지? 우리 반에 50명이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25등이 70점을 치겠습니다. 평균이니까. 가운데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24등은 얘보다 한 등수 잘한 거지. 그지? 근데 우리 반 애들의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가 10점이니까 한 명당 10점씩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걸 수학적으로 시비를 걸면 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순화시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 명당 10점쯤 나는 거니까 얘는 대략 몇 점일까? 80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야, 표준 편차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봐봐. 얘가 평균이 70인데 10점이 이제 한 명당 차이니까 얘는 영어도 평균보다 잘했고 수학도 잘했죠. 일단은 잘하는 놈 맞지? 그럼 70에서 표준 편차 10점이니까 점수 차이가 몇 점 나지? 적어보지. 점수 차이가 몇 점 나요? 얘는 10점. 얘도 10점 맞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 봐봐. 영어는 표준 편차가 10점이니까 중간에서 몇 명을 제낀 거야? 한 명 제낀 거야. 이해됩니까? 한 명 정도 제낀 만큼 잘했단 말이야. 오케이? 등수로 얘기하면 24등인 거죠. 됐나요? 근데 수학은 똑같이 10점을 잘했지만 표준 편차가 5점이야. 우리 반에서 한 명당 5점씩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명이 제낀 거야? 2명을 제낀 거죠. 이해됩니까? 누가 잘한 거야? 상대적으로 얘가 잘한 게 맞죠. 이런 게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G값은 뭐냐면 요게 바로 G값인 거야. 여기. 오케이? 왜? 봐봐. 서로 다른 데이터를 그죠? 비교할 수 있는 지표 맞습니까? 그죠? 어떻게 비교했죠? 점수차가 10점 나는데 표준편차 10점이니까 얘가 왜 1이었어? 점수차 나누기 표준편차라는 거죠. 정 가운데에서 한 명 제낀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얘는요? 점수차 10점 나왔지? 표준편차 몇 점이야? 5점 나누기 2명을 제낀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G값인 거야. 왜 이게 G값이 왜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지 파악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규분포를 하더라도 G값을 구해주면 서로 비교가 되는 거야. 아, 얘가 잘했는데 누가 잘했는데 파악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그걸 한꺼번에 같이 비교하려면 뭘 구해서 비교하는 거야? 이 G값을 구해서 비교하는 거죠. G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점수차 나누기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가 정규분포를 풀 때는 G값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 점수차랑 표준편차가 필요하지. 이해됐습니까? 뭐가 필요해? 점수차와 표준편차가 필요한데 내 점수를 내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점수차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평균이 얼마인지 필요하겠죠. 평균. EX. M이라고 쓰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G값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편차 필요하죠. 시그마도 필요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질 때는요.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인지만 우리가 챙길 겁니다. 왜? 그러면 G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항 분포는 뭐가 필요했지? 표를 만들기 위해서 횟수랑 확률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B, N, P만 썼죠. 왜? 이게 표를 대신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만 하면 돼? 평균이랑 표준편차만 알면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규분포를 표현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씁니다. 정규분포는 N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정규분포의 앞자를 딴 거겠죠. 또 마찬가지로 하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한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고? 평균과 표준편차.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쓰고요. M, 여기에 표준편차만 쓰면 좋은데 수학자들이 이미 약속을 해놨어. 여기에는 분산을 씁니다. 요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자리는 표준편차 자리가 아니라 분산 자리예요. 알겠죠? 이거는 약속이니까. 정규분포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야.
어떻게 쓴다고요? 얘는 무슨 자리? 평균 자리. 얘는 무슨 자리? 분산 자리고. 오케이? 근데 분산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왜? 내가 필요한 건 분산이 아니라 편리를 차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하분포는 횟수랑 확률이 중요하니까 이거 두 개만 쓰는 거야.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할 때 얘만 쓰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이런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띠는 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야,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정해짐에 따라서 정규분포의 종류는 율랑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 율랑하는 정규분포들 중에서 표준을 잡은 게 표준 정규분포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 표준 정규분포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얘도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상태의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 넓이를 표로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이렇게 연락 많을 거 아니야. 봐봐. n 4,2의 제곱. 이거 정규분포죠? n 100,3의 제곱. 정규분포죠? 상황에 따라서 정규분포는 율라 많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기준이 필요하지. 기준, 그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딱 했고, 알겠죠? 그때의 확률 변수를 C를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면, 잘 들으세요. 얘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당연히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맞습니까? 가운데 얼마겠어요? 평균이 얼마인 거야? 빵이 되는 거죠. 쌤 왜요? 몰라. 이게 약속이니까.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가운데는 빵이 있는 이런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표준 정규 분포고요. 이 축은 X축이 아니라 Z축이라 부르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에 넓이가 나와 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넓이를 잠깐 보면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중간 놓치면 큰일 난다. 봐. 이걸 구해보면 G가 만약에 1 나왔어. 무슨 말이야? 이 1을 여기 대입하는 거거든? 그럼 막 G가 1일 때 요 넓이가 요 놈이라는 건 P 봐봐. 요걸 대응하면 G가 1인 거니까 여기 대입하는 거야. P 0부터 G가 1까지 넓이가 0.3413이라는 게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0은 평균이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갔을 때 이 넓이가 이렇게 표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때 이 표의 특징은 0으로부터 한쪽만 나와 있어요. 양쪽이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알겠습니까? 한쪽만 나와 있어. 왜? 어차피 대칭이니까 한쪽이 나와 있으면 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나는 0부터 G값이 얼마까지 간 넓이를 구하기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것만 파악하면 이 넓이를 대칭시켜 풀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정규분포가 나왔어. 넓이가 이런 거야.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이거 표보고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두 번 나눠 줘야 돼. 두 번 나눠야 되는 거야. 쌤 왜요? 표가 그렇게 나와 있어. 나는 물론 한 번에 풀고 싶지만 표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안 나와 있어. 항상 가운데 평균부터 얼마까지 넓이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 넓이 구할 때 반을 잘라서 봐봐.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 따로 구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순서로 갈 겁니다. G값을 구하려면 점수차와 표준편차를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쌤은 쓰는 방식이 있어. 너희도 나를 따라서 알겠습니까? 어떻게 쓸 거냐? 밑에는 점수차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점수차와 표준편차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위에다가 G값을 쓸 겁니다. 아시겠죠? 이 G값이 1 나오면 넓이가 있는 거지. G값이 2가 나오면 이 넓이는 얘가 되는 거야. 자,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쪽도 뭘 쓸 거야? 여기에다가 밑에다가는 점수차. 이거는 선생님과 약속한 거야. 점수차. 위에다가 헷갈리지 않게 항상 G값을 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G값을 통해서 넓이를 통해서 각각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항상 어떤 넓이밖에 안 나와 있어? 평균으로부터 얼마까지 간 넓이밖에 안 나와 있어. 이해되겠나요? 그럼 내가 정규분포 문제 나왔어. 무슨 문제야? 확률 구하는 문제야. 문제 잘 읽어보면 확률을 물어볼 거 알겠죠?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자르겠죠. 넓이를 구할 때 평균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고 평균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는 거야. 오케이? 둘을 더해주면 이 넓이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문제 상황에 따라 구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야. 알겠나요? 여러분이 뭘 하면 돼요? G값만 잘 구해주시고
그 다음 표준화 작업만 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다 문제야. 알겠죠? 문제 모양은 다르지만 다 이 문제야 그냥. 이거밖에 물을 게 없다고 알겠죠? 모든 문제는 우린 요것만 할 겁니다. 여기서 쌤이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도 진행할 거니까 지금 진도에 나갔나요? 배웠습니까? 오케이. 학교에서 아마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완전 비추입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확률을 구할 때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야지 저 뒤에 있는 문제까지 좀 손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시계만 집착해서 그리지 마시고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선생님은 하나의 확률을 구할 때 하나의 그림을 그릴 겁니다. 모든 문제는 그림으로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너네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문제를 풀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123번입니다. 이거 필요가 있죠? 지금 여기 있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필요한 건 정표지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야. 범위는? 범위 뭐? 뭐야, 지금 추워? 아니야? 알았어. 필기 다 했죠? 네. 뭐? 나한테 얘기해. 뭔데? 예전에? 뭐래? 아니야? 가보겠습니다. 523번입니다. 문제 보시죠. 자, 이거 기본 문제예요. n 70,3의 제곱인 정리분포가 이때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때 나한테 당연히 뭘 물어봤어? 이거는 이제 기본 문제니까 p 67부터 73까지 넓이 구하라. 이거 맞죠? 맞습니까? 바로 할게요. 넓이 구하라 하겠습니다. 정기분포죠? 그림을 그리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가운데 누가 있어? 70. 자, 그때 얼마부터 얼마까지 넓이 구하래? 67부터 73까지 구하래. 맞습니까? 자, 난 요 넓이만 구하면 돼.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양쪽을 따로 갈 거야. 이쪽 점수차 몇 점 나죠? 3점. 그죠? 여기에 집값 쓸 거야. 집값 얼마야? 집값은 점표 C입니다. 노트 보시고 그죠? 점수차 나누기 표준표치 하겠습니까? 그러면 3 나누기 3이니까 얼마야? 1. 집값이 1이라고. 이해됐어? 근데 이쪽 점수차 똑같죠? 집값 똑같겠죠?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 한쪽 넓이 구해서 두 배 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보빈 콜? C가 1일 때 넓이 얼마야? 표에 나와있죠? 0.3413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이 몇 배? 두 배. 0.68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밑에 있는 문제 똑같이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개념 문제라고, 개념 문제. 여기 옆에다 볼게요 그냥. 자, 524번입니다. 쌤이 문제 읽고 해석하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주세요. 어떤 회사에서 생산되는 통조림의 무게는 통조림의 무게가 함유면서 X야. 됐어? 이런 걸 챙겨야 돼. 알겠죠? 뭐에 대한 분포냐라는 거죠. 그 중심이 잡혀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쉽게 똑같이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무게가 X인 거야. 그때. 그 다음 할게요. 무게는 평균 500, 표준 면적가 20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도 N 500, 200의 제곱 맞죠? 정규 분포 됐습니까? 오케이 버리? 그 상태에서 들어갈게요. 그때 이 회사의 무게가 수도 무게 동그라미 빵 치세요. 위에 저거 X가 그 말이죠? X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엉키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쉬운 문제라면 그렇지 않지만 X가 700 이상일 확률 구하라. 끝. 그런 문제 맞죠? 700 이상일 확률 구하라고 말하는 거죠. 야, 다 확률 문제야. 알겠죠? 정규분포는 확률 문제야. 할게요. 얘를 구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가운데 얼마 있어? 500이 있고요. 700 이상이죠? 700. 이 넓이 구하는 거 많지? 맞습니까? 야, 이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없어? 네. 없어요. 왜? 항상 평균부터 얼마까지 넓이만 나와 있어. 표에. 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구하고 싶어서 못 구하는 거 알겠죠? 어떻게 할 거야? 이 반쪽 넓이 얼마죠? 0.5에서 이 넓이를 뺄 겁니다. 알겠죠? 들어가 볼게요. 점수차 몇 점 나? 200점. 점수차 나누기 표준 편차 얼마야? 1. 그죠? 집값이 1일 때 넓이가 얼마나 그랬지? 0.3413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0.5에서 빼야 되는 거 맞죠? 답은요 0.1 5일 것 같은데
87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퀄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단계 업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요, 527번으로 가겠습니다. 살짝 문제가 장난칩니다. 잘 보세요. 527번입니다. 바로 갈게요. 자, 여기 완전 기본 문제고, 그 다음 문제가 이거야. 자, 쌤이 정규분포는 어디에 집착해서 풀라고요? 네? 정규분포는 어디에 집착해서? 확률. 확률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수능 때까지 잘 기억해. 수능에서 정말 빛을 발할 거야. 쌤이 이 한 단어가 하겠습니까? 정규분포는 확률 문제입니다. 들어갈게요. 자, 527번 보시면 학생이 500명이 있는데, 그죠? 학생이 무슨 분위기야 이거 지금? 응? 네, 무슨 일 있어? 자, 학생이 500명이 있는데 좀 500명을 대상으로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 수업 뭐가 X야? 키가 X야. 키. 알겠습니까? 키가 X야. 527번이에요. 자, 키가 X인데 평균 167, 표준차 6.52, 정규 볼 때 됩니다. 수업 N 167, 평균이 167이야? 6.5에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정규분포에서 그죠? 끝나요? 키가 수업 동그라미 치고 X라고 적어주세요. 키가 180 이상인 수업 여기서 끊어. 뭐가 하는 문제야? P X가 뭐일 확률? 180 이상인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질문, 선생님 얘는 지금 키가 180 이상인 학생을 구하라는 건데요? 그딴 거 필요 없고 무조건 확률 문제야.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키가 X인데 X가 180 이상이잖아. 무조건 그 확률 구해야 돼. 알겠죠? 확률부터 구해. 그러고 나서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오케이? 정규분포는 X에 대한 확률 문제입니다. 바로 갈게요. 180의 확률 어떻게 보여요? 가보겠습니다. 가운데 167 있는 거 맞지? 그죠? 180이 여기 있어. 이상이 확률이야. 됐니? 점수차 몇 점 나? 점수차 몇 점 나? 13점. G값 얼마야? 2. 그죠? 여기 확률이 얼마야? G가 2일 때 넓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0.4772니까 여기는 얼마야? 0.5에서 빼야죠. 그죠? 그러면 0.228 나올 겁니다. 끝나요? 오케이? 얘의 확률이 0.0228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규분포 문제를 잘 포커스에 맞추고 있다면 확률을 왜 구했는지도 모른 채 구해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X에 대한 범위 나와서 확률 문제야.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뭘 물었죠, 근데? 얘가 되는 X가 180 이상 되는 뭘 구하래? 학생 수를 구하래요. 학생이 몇 명이고. 확률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너무 이상한 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있었어? 전체가 500명이라죠? 여기서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구나. 왜? 야, 500명 중에 180 이상인 확률이 얼마야? 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500 곱하기 저 확률을 구하면 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뒤에 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확률이 0.0228이니까 전체가 500명인 걸 학생 수를 구하라고 알려줬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선생님이 산수 마무리 하겠습니다. 빵빵 넣어버리면 5 곱하기 0점이 아니고 2.28 되겠네. 그죠? 5 곱해주면 5 8에서 40 5, 24 5, 24 여기 점 5죠? 14.4인데요. 약 몇 명이냐 그랬으니까 14명이 맞겠죠.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상하네? 내가 뭐 적었나? 잠깐만요. 180 이상이고 뭐야 이거? 500 곱하기 야 산수 맞냐? 2.6 곱하기 5 5, 8에 40 5, 24 5, 20 11이구나. 미안합니다. 산수를 쌤이 잘못했네요. 네, 약 11명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정규분포 무슨 문제라고요? 확률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529번입니다. 요거 풀고 썼다 가겠습니다. 알겠죠? 529번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얘도 문등은 달라. 문등은 다른데
그 방식은 똑같은 거야. 알겠지? 볼게요. 400점 만점인 수학 능력 시험에서 점수로만 선발하는 Y대학 C학과에 지원한 수험생 2,000명의 수능 점수는, 자, 수능 점수 X는 밑줄 치시고, 그죠? 수능 점수가 X야. 근데 전체가 2,000명이야. 그죠? 정답? 왠지 필이 527번 같은 필이 느껴지긴 하겠죠? 근데 그 문제 아니야. 잘 보세요. 어쨌든 수능 점수가 X고, 정규분포 310콤마 20의 제곱을 띈답니다. 그랬을 때 C학과의 정원이 40명일 때, 그죠? 이 학과의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점수는 X 아니야. 그죠? 잠깐만, 합격자 정원이 40명일 때 이 학과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랍니다. 정규분 이용해서. 자, 감이 좀 안 잡힐 수 있어야겠죠? 왜 감이 안 잡히냐면 확률에 집착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지금 현재 봐봐. 지원자가 몇 명이야? 지원자가 2,000명이죠. 중 합격자는 몇 명이야? 40명이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론은 봐봐. 여기에 합격할 확률, 합격률이 얼마예요? 2,000분의 40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약분. 쌤이 소수로 적기 위해서 2만 약분할게요. 100분의 2 맞죠? 그죠? 정규분포 소수가 편해. 이항분포는 분수가 편하고 해야겠죠? 정규분포부터는 소수가 편합니다. 0.02 맞죠? 됐습니까? 지금 이걸 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확률로 접근하라고 준 거야. 왜냐면 봐봐. 야, 수능을 봤어. 상황적 이해야. 이런 점수 분포를 떼어. 근데 0.02만 합격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 봐. 상위 0.02 안에 들어야 합격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때 그 커트라인 점수를 구하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얘가 지금 정규분포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맞죠? 가운데 얼마가 있어? 310이 있고 표준偏差 20입니다. 알겠죠? 그때 원래 우리가 지금 구했던 건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해라 이런 거 푸는 거잖아. 그러면 A와 B를 자른 다음에 점수차를 적고 집값을 적어가지고 넓이 구하고 점수차 쓰고 집값과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이번 문제는 달라요. 거꾸로 물은 거야. 뭐라 그러냐면 야, 이런 정규분포가 있는데 잘 봐. 310이야. 내가 상위 0.02 안에 드는 커트라인 점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게 지금 X축 맞죠? X가 점수 맞죠? 그죠? 그러면 점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 맞죠? 내 말 듣고 있냐? 오른쪽으로 점수 커지는 거 맞지? 그러면 상위니까 오른쪽 끝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상위 어디 안에 들어야 돼? 0.02 안에. 그 말은 봐봐. 여기 어딘가 잘랐을 때 요 넓이가 얼마 됩니까? 0.02가 되는 이 커트라인 점수, 요 점수가 얼마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푼 문제는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였죠? 근데 얘는 확률을 알려주고 점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거꾸로 질문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점수 가지고 확률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점수차를 구하고 집값을 구해서 확률을 구했죠? 이번에 확률이 나와있죠? 거꾸로 하면 되는 거야. 이 확률을 갖기 위한 집값을 구하고 점수차를 구해서 더해가지고 A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갑니다. 여기가 0.0이지?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얼마야? 0.48. 이게 중요하잖아. 이건 표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넓이가 0.48 되기 위한 집값이 얼마야? 2.12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표에. 그죠? 됐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뭘 구해야 돼? 점수차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헷갈리면 적으세요. 점표지인데요. 좀만 하다 보면 안 적어도 될 거야. 점수차 어떻게 구해? 표준 편차 곱하기 점수차 어떻게 구하냐고? G값. 그죠? 맞습니까? 표준 편차 곱하기 C값이야. 지금 C값이 2.2 맞죠? 표준 편차가 얼마야? 20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2.1에 20을 곱하면 여기 얼마야?
42가 되겠죠. 정리됐습니까? 이건 점수 차야. 그지? 여기 커트라인 점수가 얼마겠어 그러면? 352점을 받으면 합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모집의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352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똑같은 얘기인데 거꾸로 질문하는 거를 지금 알겠죠? 요게 딱 기본 유형들이야. 알겠죠? 정규분을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 그걸 통해서 학생수 구하는 문제, 그걸 통해서 합격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구하는 문제.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를 연습하시면 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쉬었다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진에서 풀어놨고 완전 네. 자, 우리가 지금 정규분포의 확률 문제 풀었는데 뭐 그냥 확률을 구하는 문제, 뭐 학생수 문제, 합격자의 최저점수 문제, 그죠? 그런 게 선생님 여기서 유형 분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유형 분류돼서 문제가 들어있는 거니까 비슷한 문제 알겠죠?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두 번째로 532번 같은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532번입니다. 얘는 뭐냐면 이게 두 개의 정규분포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문제 한번 보시면 두 확률의 x와 y가 각각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x라는 놈은 n 120,2의 제곱이고요. y라는 놈은 n 100,4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그죠? 그때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비교 문제야, 비교 문제. x가 124 이하의 확률과, 그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p x가 124 이하의 확률. 이란 말은 그림으로 확인해야 돼. 가운데가 120 맞죠? 그죠? 124라는 건 어떤 얘기하는 거야? 여기 맞죠? 124? 이 확률 얘기하는 거 맞지? 맞습니까? 얘랑 는 P, Y가 K보다 큰 확률이 같대요.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이 알겠죠? 자, 얘를 따져볼게요. 얘는 어디 있어? 가운데 누구야? 100이 있을 것이고, 잠깐만, K가 100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생각해봐. K보다 큰 확률이야. 그럼 K가 만약 여기 있으면 큰 확률 여기잖아.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죠. K가 그렇죠. 왼쪽에 있어야지 얘보다 큰 확률이니까 같아질 수가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K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 짧아. 일단 여기 반쪽은 어차피 0점으로 똑같은 거 맞지? 반쪽은 뭐가 똑같아야 돼?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아니구나. 요 넓이가 같아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야,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건 점수 차이가 똑같은 거야? 아니죠. 다른 정규분포니까 뭐가 같은 거야? G값이 같은 거죠. 그게 기준이니까. 그래서 얘의 G값을 구하고요. 점수차 4점 나죠? 나누기 2하면 G값 얼마야? 2 맞습니까? 그때 요 놈도 같은 G값을 가져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G값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G값이 2일 때 점수차는 몇 점 나는 거야? 네? 아니요. 100-1가 아닙니다. 이건 G값이야. 알겠죠? 얘는 G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차를 진행하면 너네가 지금 학교에서 한 번 더 뭐야? 학교에서 일단 미리 진행해버려서 약간 엉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알겠죠? 선생님 한번 잘 봐. 점수차를 구할 때는 뭘로 구한다고요? 표준편차 곱하기 G값 맞습니까? 그래서 G값이 2잖아. 그치? 표준편차 4 맞죠? 여기 얼마야? 8 맞습니까? 그럼 K가 얼마가 되면 돼? 92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K가 92가 되면 두 확률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정규를 비교하는 거야. 마찬가지 확률 문제죠. 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확률을 파악할 때는 항상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시면 좀 변형된 문제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또 가볍게 만든 문제 하나가 534번 같은 건데요. 유형이 좀 새로워서 좀 달라서 알겠죠? 이것도 풀어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잘 봐. 자, 정규분포가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어떤 정규분포가 있답니다. 알겠죠? 그때 px가 c-보다 크거나 같고 x가 c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최대가 되는 C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자,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이지?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거야? m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 처음 배웠으니까 정규분포 곡선 특징을 좀 얘기해드리면 평균의 애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습니다. 알겠죠? 그림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때 내가 지금 요 확률이 최대인 C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럼 잘 봐. 야, C-1부터 C 플러스 3까지는 총 몇 칸을 지나는 거죠, 이게? 4칸만큼 짜리지 많이 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정규분포 하나가 있는데 지금 C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만약에 C-1이 이쯤이나 치면 여기부터 딱 4칸만큼 간 다음에 C 플러스 3이 있을 거 아니야. C가 얼마 정도 돼, 그죠? 그 4칸만큼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C-1이 여기 있으면 C 플러스 3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4칸만큼의 확률 중, 다시 말하면 넓이 중에서 제일 클 때의 C 값 구하는 걸 맞죠? 그죠? 그러면 C-1과 C 플러스 3이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지 넓이가 최대가 될까요? 어차피 4칸이니까 길이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4칸만큼 넓이 자를 거란 말이지. 어디가 제일 넓이가 크겠어? 4칸만큼 넓이 구하면 여기 4칸인 거랑 여기 4칸인 거 누가 커? 얘가 더 크죠? 그죠? 평균에 가까울수록 넓이가 크단 말이야. 그래프 자체가. 그지? 그러면 정확히 어디 있어야 돼? 정 가운데 뭘 두고? M을 두고 C-1과 C 플러스 3이 똑같은 양만큼 떨어진 그 지점에 4칸을 잘랐을 때가 제일 넓이가 크겠죠, 이때가. 이해됐습니까?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치우쳐버리면 넓이가 좀 작아질 거 아니야.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넓이 관계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정규 곡선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아니야. 뭘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겠죠? 그래서 이게 4칸임을 감안해 봤을 때 어디? 정 가운데. 그죠? 다시 말하면 요 간격이 2칸씩 나게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말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M에다가 2를 더한 게 C 플러스 3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 맞지? M 플러스 2랑 C 플러스 3이랑 같으면 되니까 넘기면요. M-1이 C가 되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F-1이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규 곡선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건 확률로 접근이 된다는 거고 그 확률이 곧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유형은 뭐냐면 선생님 원래 여기다가는 유형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교재 편집을 좀 잘못된 걸 지워버린 것 같아요. 535번 위에다가 요 유형을 적어보세요. 이게 유형으로 다 적혀있죠. 그죠? 여기 위에다가 원래 이게 적혀있어.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 이렇게 적어보세요. 535번 위에다가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문제에서 정규분포만을 배웠는데 알겠죠? 정규분포는 뭐라고?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넓이가 1인 그래프를 가지고 분포를 이야기하는 건데 확률을 질문할 겁니다. 그 넓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를 보고 넓이를 구하는 연습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는 확률 문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뭘 질문하냐면 이항 분포로 시작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535번 보시면 봐봐. 동전을 400번 던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가 할 때 스톱. 요거 이항 분포 맞지? 이항 분포가 확실하죠? 일단 내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할게요. 이항 분포가 확실한데 어떤 이항 분포지? B. 이항 분포 뭐야? 몇 번 중에? 400번 중에. 뒤에 이 자식들이야. 집중 안 해? 앞면에 나오는 횟수가 있으니까 x는 앞면 나오는 횟수야. x는 알겠죠? 이건 횟수 x로 이항 분포 확실하죠? 확률 얼마야? 2분의 1. 한 번 던질 때 앞면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런 이항 분포 상황에서 나한테 뭘 요구했냐면 P 190부터 X가 A 이하의 확률이 0.774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항 분포만 가지고 이 A 값을 바로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밑에 봐봐. 표가 나와 있죠? 요거 무조건 무슨 문제야? 정규분포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 정규분포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냐면 이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요 상황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면 여기 뭐가 필요해? 200. 평균 필요한 거 맞죠? 이항 분포의 평균 공식 뭐였지? EX는 NP 200이죠. 그죠? 분산은 뭐죠? NPQ 100이죠. 빈. 그러면 평균이 200이고요. 분산이 100이니까 100이라 쓰면 안 돼. 100이라 쓰면 안 돼. 목이 페인데. 100이라 쓰면 안 돼. 뭐로 써야 돼? 10의 제곱이라 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여기에서 얘일 확률이 얘다라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선생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림을 그려야죠. 200이고요. 190부터 A까지 넓이가 0.774래요. 190은 여기 있고요. A는 좀 멀리 갑시다. 이 넓이가 얼마라고? 0.774라고. 그럼 일단 왼쪽 오른쪽 따라보야 되는 거 맞지? 점수차 몇 점 나? 10점. 직값 얼마야? 1. 그때 넓이 얼마야? 0. 얼마야? 3, 4, 1이니까. 그럼 이쪽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0.341 빼면 341 빼면 4, 3, 3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네. 자, 넓이가 0.433 되려면 직값이 얼마야? 1.5잖아. 이대? 그럼 점수차 몇 점 나는 거지? 직값 곱하기 표준편차야. 15점 나는 거 맞죠? 1 이퀄 A는 얼마야? 2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끝?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봐봐. 무슨 문제야? 사실 뭐 문제에 대한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항 분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뭘 얘기했어요? 표가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건 정규 분포 확실한 거 맞죠? 네. 그러면 이거 그냥 대충 감으로 푼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수학적인 설명을 뒷받침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죠? 이 말은 기억나시죠? 내용까지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죠? 오케이? 이 말이 뭐냐면 그냥 큰 덩어리 얘기하면 이거야. 얘는 질문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 내용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이항 분포가 정확히 정규 분포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 똑같은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 문제 풀 때 야 이항 분포 가지고 표가 나와 있으니까 정규 분포를 바꿔서 풀었잖아. 그치? 원래는 이런 진행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 이 횟수가 생각보다 큰 수라면 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증명이에요. 얘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 내용이야. 근데 이 내용은 질문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굳이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야. 알겠죠? 이항 분포에서 횟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걸 그냥 정규 분포를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다는 내용의 어떤 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정도만 아시고 살짝 빼놓으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항 분포를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의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로 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 비슷한 내용의 문제들 나와 있고요. 53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538번입니다. 538번 문제 하나 가보시죠. 지우겠습니다. 자, 538을 보시면 가볼게요. 이런 거 이제 간단한 활용 문제죠. 한 환자에 어떤 약을 투약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오케이. 약 한 개가 치유될 확률은 5분의 2야. 그랬을 때 600명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이미 무슨 냄새가 나? 그렇죠. 이항 분포 냄새가 나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왜냐면 이항 분포의 기본 조건이 뭐야? 이거 정말 중요하고 고급 정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독립시행을 진행하면서 그 뒤에 문제가 뭐였어? X가 뭐가 돼야 돼? 뭐가 나오는 횟수의 X가 있어야 돼.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런만 모르고 풀어도 연락 많단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 어려운데 탁 나면 바로 틀리는 거야. 알겠죠? 이항분포로 쓸 수 있는 상황은 독립시행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알겠죠? 뭐가 나오는 횟수의 확률 X가 있어야 돼. 그럼 얘 봐봐. 일단 약이 치유될 확률은 5분의 2야. 600번 반복을 했어. 이항분포이 느껴지죠? 그때 문제에서 258명 이상 치유될 확률. 잠깐만. 치유되는 사람 수에 X를 둔 거 맞죠?
이거는 딱 그 기본적인 이항분포 문제가 확실한 거죠. 이해됩니까? 요까지를 읽은 다음에 체크가 돼야 돼. 그러면 x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치유되는 사람 수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치유되는 횟수 맞습니까? 그럼 얘는 정확히 이항분포 문제 맞는 거예요. 이항분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풀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갈게요. B 몇 번 반복하지? 600번 중에서 한 개가 치유될 확률 얼마였지? 5분의 2입니다. 됐습니까? 그때 P, X가 뭐야? 258명 이상 치유될 확률이라는 거 맞죠? 맞습니까? 여기서 생각해봐. 600 정도면 숫자가 큰 거 맞죠?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정규분포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선생님 그냥 구하면 안 됩니까? 되긴 돼요. 근데 그냥 구하면 봐. 총 600번 거 맞지? 258번 이상이면 258번, 259번, 260번, 261번 다 구해야 되잖아. 이걸 그냥 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얘를 그냥 구하면 600번 중에서 258번 5분의 2에 258에서 선생님 뭐 적는지 알겠어? 얘 342번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한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풀 때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정규분포를 바꿔서 풀어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규분포를 바꾸면 뭐가?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면요 n 평균 얼마야? 240 그렇죠. 콤마 분산 240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그렇죠? 48에 그지? 그러면 3, 8에 24 143가 12의 제곱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때 예일 확률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돼? 그림이 나와야죠. 이건 정규분포니까 240 됐습니까? 자, 258 이상은 258 여기 있겠죠? 이상은 여기 맞죠? 이해돼가? 오케이. 여기다 두고 합시다. 점수차 16점 나는 거 맞죠? 그니까 18점 나는 거 맞죠? 집값 얼마야? 집값 얼마야? 1.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때 넓이 얼마야? 1.5의 넓이 0.433이죠. 그러면 0.5에서 1을 빼면 얘가 나오겠죠. 답은 얼마죠? 0.0668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단순한 얘기야. 이항분포의 상황을 정규분포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페이지 넘겨서 다음 문제입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 539번 문제 하나 나오겠습니다. 아,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539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시켜서 풀어봤어. 그치? 맞아? 자, 그때 봐봐. 539번을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100시 16에서 5분의 1의 16승 5분의 4의 84승입니다. 잠깐만. 요 시계 모양을 딱 봐도 이게 무슨 문제일까? 그렇죠? 이항분포비리 느껴지죠? 17승 곱하기 5분의 이거 잘 들어야 돼 설명을. 83입니다. 플러스 점점 마지막에 100시 100까지 갔네요. 얘의 근사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어. 그지? 그럼 분명히 이건 정규분포를 푸는 문제인데 일단 모양 딱 보니까 이거 이항분포인데? B 횟수가 몇 번인 거지? 100번. 그럼 확률은요? 5분의 1이 됩니다. 왜? 이 R의 밑에 있는 게 P가 되는 거야. 얘는 Q인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야, 이게 몇 번 나오는 거냐? 16번. 이거는 17번. 이해됩니까? 네. 그지? 그럼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률의 표현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지금 이런 이항분포에서 이런 이항분포라는 건 100번을 반복하는 것 중에 얘가 나오는 횟수가 X인 거 맞죠? 그럼 원래 빵번부터 100번까지 나오는 거 맞지? 그 중에서 16번부터 어디까지? 100번까지 나올 확률 구하는 거 맞죠? 그럼 이걸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아, 선생님, P 16보다 크고 나고 X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되는군요 라고 풀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게 왜 아니죠? 봐봐, 총 100번이지. 야, 100번만 잡았잖아. 그러면 100번 그 이후에는 확률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100으로 이렇게 끊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무슨 문제냐? 이게 아니라 px가 1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 문제인 거야. 알겠죠? 이게 자칫 상황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아니요, 알겠죠? 100번이 마지막이니까. 이게 만약에 99에서만 끝났어도 99까지 갈 거야. 근데 100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다 간 거야, 이게. 이해됩니까? 이항분포의 이해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런 이항분포에서 얘의 확률을 구하라. 그 문제인 거죠.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정규 분포화 시켜. 20. 뭐? 사회적. 첫 끝나요? 얘를 구하겠습니다. 또 그림을 그리시고 가운데가 20 1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여기죠? 반쪽 0.5 맞지? 이쪽 얼마니? 점수차 4점 즉각 1 맞습니까? 0.3413 더해주면요 0.8413 되겠죠. 끝.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그다음 어렵지 않죠. 알겠죠? 정의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 확률만 모으면 되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표준화 작업만 잘하면 진짜 안 어려워요. 알겠죠? 정말 쉬울 거야. 나중에 수능 문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다만 많이 길어질 거야. 여기는 수능형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많이 긴 문제야.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설명만 길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게 나중에 고3 때 보는 모의고사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풀 문제는요 541번 문제입니다. 별 표치세요. 제일 어려운 문제. 내가 분명히 예컨대 그 문과 친구들 중에서 문과 비하 발언 아니야. 문과 친구들 중에서 한 3학년 이거 얼마 수능 봤지만 3학년 친구들 중에서 3등급 이하 친구들이 이 문제 풀려고 못 풀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디테일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충 공부하니까. 그 대충이라는 건 생각해야 돼 그거예요. 이항 분포의 상황의 포인트가 뭐였지? 독립시행을 기반한 상태에서 그 다음 문장이 뭐야? 뭐가 나오는 횟수 x가 있어야 돼. 그 중심이 서 있어야 돼.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가끔 툭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풀어서 틀린단 말이죠. 알겠죠? 들어가 볼까 봐. 541번입니다. 여러분 잘 챙겨주세요. 자, 1회식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요. 정리 좀 합시다. 플러스 10점 될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이거 우리가 확률 문제 좀 풀어봤으니까 이런 점은 해야 되겠지? 그 다음요. 2점은 1일 확률이 5분의 4예요. 마이너스 2점 될 확률이 5분의 4인 어떤 게임이 됩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들어볼게요. 0점에서 시작해서 이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을 한대요. 일단 독립식 맞죠? 그럼 이게 통계 문제라면 이항 분포 문제가 당연히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항 분포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뒤를 봤는데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을 했어. 그 상태에서 점수가 736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 나와야 돼. 이걸 만약에 쌤 이항 보니까 둘 중에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얘를 x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b 이거 필기하지마. 1600번 중에 5분의 1이고요. 얘가 지금 p x가 736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발로 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몸으로 떼고 있는 거야. 모든 문제를. 알겠죠? 이렇게 적으라면 앞에 있는 웬만한 분 다 맞춰요.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화 문제 중에서 80% 이상은 맞춥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서 틀린단 말이지. 알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는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확률을 가진 상태에서 1600번을 반복했어. 그럼 이건 분명히 독립시행이자 이항 분포가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걸 풀 건데 그 다음 나의 기대는 뭐야? 얘나 얘가 나온 횟수의 x가 있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왜 이게 필요한지 알겠나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항 분포로 배웠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쌤이 얘를 그냥 이 상황을 A라 칠게요. 되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건 A가 나오는 횟수의 확률면서 X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깔끔한 이항 분포 문제가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뭐라 했겠어요?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 뭐가? 정수가 동그라미 치세요. 정수가 지금 얘는 정수에 뭘 둔 거야? x를 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x가 뭐 이상? 736 이상인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잠깐만, 나의 기대치와 문제가 좀 달라지는 순간인 거죠. 뭐가? 횟수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정수의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해야 되냐? 야, 횟수가 포인트가 아니면 이항 분포 쓰면 안 돼. 난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A가 나온 횟수에 당연히 집착을 해야죠. 왜? 이항 분포는 그런 거니까. 그럼 난 얘가 나온 횟수에 Y라는 변수를 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Y 입장에서는 이항 분포 맞죠? 이해됩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면 B 몇 번 중에? 1600번 중에서 그죠? 얘 나오면 얼마야? 5분의 1. 야, 얘는 X의 분포야 Y의 분포야? Y의 분포라고. 이해됩니까? 근데 나는 요거는 뭐였어? X의 확률이었잖아.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X와 Y의 관계식을 세워주는 거죠. 왜? 나는 Y를 가지고 쟤를 구할 거니까. 얘를 바로 못 구한다고 알겠죠? 이 상태는 이항분포를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거 말이 되겠어? 자, 그러면 X와 Y 관계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Y는 뭐라는 거야? 얘가 나오는 뭐라고? 얘가 나오는 횟수가 Y였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플러스 10점이 Y가 나온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점은 몇 번 나왔을까요? 총 1600번 했으니까. 그렇죠? 1600 마이너스 Y번 나오지 않았을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점수는요? X는 뭐가 되겠어? 10점이 Y번 나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점이 몇 번? 1600 마이너스 Y번 나왔다라는 거죠. 정리됩니까? 이게 X가 연결된 거지. 요게 점수일 거 아니야. 그죠? 마무리 가면 X는 얼마야? 얼마냐? 12Y 플러스 마이너스 3200이군요. 이해되겠어? 결국 내가 구할 요 확률을 일로 올게요. 요 확률은 나는 Y로 풀 거니까 X 자리에 Y를 대입하겠습니다. P 12Y 마이너스 3200 2가 736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 거죠. 마무리 가면 P 12Y가 이거 풀면 돼. 넘기면요 3936 맞죠? 약분해주시면 Y는 약분되겠지 뭐 3번 어렵다 328. 뭐 328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Y가 328보다 큰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이항 분포에서. 그죠? 야, 너무 많잖아 횟수가.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정규으로 바꾸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N 평균 200 아니구나 320 그냥 그리고요 분산 320 곱하기 5분의 4 얼마냐? 얼마냐? 16 제곱. 뭐 우리가 계산이 빠르구나. 좋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뭘 말하는 거야? 얘를 말하는 거죠. 끝나요? 들어갑시다. 끝난 거 같네요. 자, 320이 가운데 있고요. 328 여기 있죠. 얘 확률 구하는 거 맞지? 이데거스 똑같아. 정리보 문제야. 8 집값 얼마야? 8 나누기 16인데 잘못 나누면 안 돼. 8 나누기 16이니까 0.5죠. 0.5일 때 확률 얼마입니까? 남아있겠지 뭐. 0.1915죠. 여기는요 0.5에서 빼야 되니까 0.385가 아닌가 싶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점수가 736 이상의 확률이 0.385가 되겠다라고 끝나겠죠. 정리됐습니까? 이런 게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문제고요. 네, 가방 빛을 또 쌓는데.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면
마지막에 푼 541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고요. 어쨌든 정규분은 내용 많이 없습니다. 제일 통계에서 어려운 작업은 다음 시간에 배울 통계적 추정 작업이에요. 알겠죠? 이 작업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544번까지 숙제니까 숙제 안 해오시면 나머지 공부 시간에 다들 다시 만나게 됨을 명심하시고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